자, 오늘 살펴볼 상한가 회사는 M2N이라는 회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라젠의 대주주로 유명한 회사죠. 신라젠의 대주주로 유명한 회사고, 신라젠이 관련된 항암 관련된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다 라는 거 가지고 올랐는데, 여러분들 학술지에 항암 관련된 논문이 몇 편이나 한 해 나올까요? 학술지에 실렸다는 거 가지고 주식시장에 오르면 참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해서 올라줄 만큼 항암제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M10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한마디로 깡통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2021년도에 신라젠을 인수하죠. 이 회장님은 한화의 처남이에요. 잘 하시는 분이시겠죠. 하지만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3년에는 한때 파산 위기로 갔었죠. 그러다가 왜냐하면 회사가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또 신라젠까지 인수를 합니다. 수익 모델이 없는 신라젠까지 인수했고, 거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드코프라고 하는 대부업체, 회사가 질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대부업체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신라젠 같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름만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뭔가 이름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신라젠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위에서 2013년에 파산될 뻔했어요. 겨우겨우 그 소송에서 이기긴 하는데 어쨌든 파산 위기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주가는 바닥에 와 있고요. 한때 가장 높았을 때의 주가는 언제냐면 29,000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주가는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고 가시는 게 낫겠죠. 얼마나 빠졌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회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4% 빠집니다. 이 6%의 가치만 남아있는 회사예요. 신라젠 아직도 회사 가치가 5,800억이나 남아있더라고요. 매출 얼마게요? 100억이 안 됩니다. 신라젠 한 번에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보시죠. 신라젠도 보시는 김에. 신라젠 상패 안 되고 남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시가총액 6,800억인데요. 작년 매출액이 39억이고요. 그 전에도 39억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매출액이 100억이 넘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신약 개발에 성공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매년 많을 때는 500억 정도, 적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268억, 당기순 손실도 260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M2N은 적자일 수밖에 없는 회사죠. 그러니까 파산까지 가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2023년에 신한전기라고 하는 회사, 알짜 회사죠. 매출액이 한 400억, 500억 정도 되고 매년 영업이익도 한 30억 정도 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M2N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인수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흑자 전환을 했죠. 근데 신한전기는 회사를 왜 팔았을까요? 그 알짜 회사를 한 300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매출액 400억이고 매년 3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회사를 팔았는데, 이 회사는 신한전기라는 회사는 상속에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는 괜찮고 매년 30억 정도 수익을 내는데 270억에 왜 팔았냐? 상속세는 내야 되는데 돈은 없었던 거죠. 현금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상속세로 뺏기느니 그냥 회사를 한 300억 정도에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M2N에 팔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인수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 회사는 리드코프라고 하는 대부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어디를 사요?
신한전기를 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회사는 지금까지 연명했던 것 자체도 계속해서 CB 발행하고 뭐 이런 거 발행이 살아남았어요. 뭐 일단은 누구누구의 처남이고 하는 명성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든지 투자를 받아왔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아무래도 전기차 부품 만드는 회사고 전기 부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십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회사가 신라젠을 보유할 만한 능력이 있을 거냐?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지금 94% 바닥에 와 있고요. 뭐 원래는 회사 규모가 어땠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가총이 900억에 자산은 1800억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다가 지금 숨어있는 무엇인가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이 회사는 뭐 지금 바닥에서 30% 정도 튀어 올랐지만 감히 투자라고 막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한가를 갖고 또 재미도 있는 회사라서, 그리고 흑자 있는 회사고 최근에 2년 동안 그런 회사라서 저기하고 뭐 언뜻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PBR도 0.5 정도입니다. 굉장히 재무적으로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어찌어찌 하면 한 번에 정리를 해서 580억 정도의 순식간의 적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예, 정리 안 하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음.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 괜찮네라고 들어가신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예, 이 회사는 언제든지 몇백억의 적자를 한 번에 숨기고 있다 터뜨릴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파산 위기에서 살아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대부업체의 돈을 끌어모아서 흑자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흑자를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흑자 낼 수 있을까요?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런 회사고요. 계속해서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회사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별로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이런 양아치들은 좀 시장에서 퇴출을 시켜줘야 한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건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뭐 신라젠과 함께 죽었지만 산 척하는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회사는 빨리 법원의 판단으로 퇴출시켜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식 보유하고 있는 6,800억의 자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들은 한테는 사실 못할 짓이죠. 그렇긴 하지만 회사 입장으로 보면,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자존 가치가 6,800억이나 된다는 것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M10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이 정도의 9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아직 건강하지 못하다는, 시장 자체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일단은 두 개 다 상한가를 갖고 정말 되도않은 학술지 계제라는 재료를 가지고 두 개 다 상한가를 만들어냈는데 투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한테 뭐 회사 좋습니다라고 그건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이런 것도 왜 보냐, 왜 그러면 평가를 해보느냐. 일단 상한가는 갖고 살아 있습니다만은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상한가 갔으니까 저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하는 거죠. 가지 마십시오. 언제 갈지 모르는 위험한 회사입니다. 명성이요? 있죠. 신라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익을 내는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익의 질 자체가 매우 좋지 않고요. 대부업체예요. 그리고 전망도 되게 밝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뭘 터뜨릴지 모르는 그런 회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종목 중에는 나쁜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가다가 뒤통수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예, 오늘 예,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